새누리당에는 너희처럼 끌려갔으나 그 유신 지지 성명 투표 그 본심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항의 물결을 이루어야 된다. 대충 이런 취지인데 그 글을 참 남주가 그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 사활을 걸고 썼다고 볼 수 있죠. 함성제 사건으로 수배됐던 김남주는 2차 지하 신문을 준비하다 1973년 초에 체포되고 만다. 김남주가 끌려간 곳은 전남도경 공작분실. 이강과 대학 선배 박성무도 체포돼 끌려왔다. 지금은 창구로 바뀐 이곳에서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족은 물론 변호사의 면회조차 금지당한 채 고문을 당한다. 처음에 막 들어와가지고 여기 눈 한 대 풀어놓고 한 7, 8명이 하여튼 무작정 너 북에 언제 갔다 왔어? 모스크바 언제 갔다 왔어? 뭐 이런 식 한 두 가지 질문 외에는 다른 질문 하나도 없이 엄청 한 30분 얻어맞으니까 누가 때린지 짠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정신이 나가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실제 나가는 거이죠. 그 물고문하는 데는 별도 그 방해가 아니고 그 똑같이 지하 내에 다른 데로 옮겨가가지고 기다란 테이블 위에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씌워놓고 하더구만요. 그 전자에다 고춧가루 물 같은 거 하여튼 그 들어있는 거 그걸 이제 부어가지고 토하게 하고 한 3번 그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물 뿌려서 또 이렇게 하고 또 하고. 간첩이라고 자백할 것을 강요당하며 아니라고 부정할 때마다 가해진 구타와 물고문. 이곳에서 김남주는 유신 정권의 폭력을 처절하게 체험한다. 그 말 때리는 거 가죽으로 된 그 채찍 있다고, 말 채찍. 이런 걸 딱 그렇게 우리 앞에서 흔들면서 이 개자식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지. 너희들은 말이지. 너희들은 역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헬리콥터에 태우고 가서 동해바다에 던져버리면 끝난다. 그럼 너희들은 뭐 실종 신고해버리면 된단 말이지. 사실 우리는 그 말이 실감 나도록 그 당시 분위기가 그렇게 됐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했던 그 불안, 공포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고. 추록 후 김남주는 고문의 공포를 떨쳐내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다. 김남주가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총구가 내 머리속을 헤치는 순간 나의 신념은 혀가 되었다. 허공에서 헐떡거렸다. 똥개가 되려면 기꺼이 똥개가 되어 당신의 똥구멍이라도 싹싹 핥아주겠노라. 혓바닥을 내밀었다. 나의 싸움은 허리가 되었다. 당신의 배꼽에서 구부러졌다. 노예가 되려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노라. 당신의 발밑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의 신념, 나의 싸움은 미궁이 되어 심연으로 떨어졌다. 김남주 시인의 저항의 몸짓에 대해서 이 체제가 권총을 들이대고서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체제의 본질이 폭력이고 그것도 얼마든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 목숨을 죽음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하면 그 체제의 본질에 대한 그 섬뜩함 그런 것하고 그게 이제 첫인상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시가 사실은 우리한테 오래 남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 패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억압적인 체제에 끝까지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의 승리랄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고문의 공포는 70년대 최대의 고문시로 알려진 진혼가를 탄생시키며 김남주를 시인으로 만들었다. 우리들이 써내는 시들은 되게 그 언어를 골라서 쓴다든가 또 아름답게 표현을 한다든가 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하는 자기검열 같은 거 있었는데 김남주 시인은
대담한 표현, 솔직한 표현, 편리한 표현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들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작품을 보여주었죠. 유신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시인들까지도 자기 검열을 하며 부드러운 단어를 골라 쓰던 그 시대. 74년 창작과 비평 여러모에 실린 김남주의 시는 대담하고 솔직한 표현으로 우리 문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 그러나 유신의 포갑은 날로 더해만 갔다. 1975년엔 서울대생 김상진 군이 유신 철폐를 외치며 할복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점점 대학가의 시위가 확산되자 유신 정권은 긴급조치 구호를 선포했다. 유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유신 정권의 긴급조치 구호 아래서는 시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킬 수 없었다. 시인은 현실의 문제를 발언하고 노래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김남주였다. 내가 아는 것보다 10배, 100배 강한 놈들이다. 그냥 시위나 하고 돌멩이나 던지고 그래갖고 문제를 풀어가려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가. 바닥을 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남준 철장이 이제 아주 철혈 조직을 그때야 그렇게 암울한 상황이니까, 엄혹한 상황이니까, 어차피 이제 비밀지하 조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들고 싸워야 한다니까. 총을 들자 이거죠. 그런 입장이었죠, 이제, 남주 입장이. 유신 정권과 맞서 싸울 철의 조직. 김남주가 찾아낸 대안이 바로 반유신 투쟁 조직 난민전이었다. 훗날 김남주는 그의 수필에서 그때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나는 이름도 없이 죽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해방은 죽음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익히 알면서 어찌 다른 사람이 죽어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죽음을 각오한 결단. 바로 그것이 시인 김남주가 난민전에 가입한 이유였다. 급기야 시인 김남주는 죽음을 각오하고 난민전 전사가 됐습니다.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도리어 일어서서 시인이 됐던 김남주. 하지만 시만으로는 암울한 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김남주는 유신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믿음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전사가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80년대 후반까지도 김남주는 물론이고 난민전 관련자들은 시국 사건이 아닌 공안 사건으로 분류돼 있어서 민주화 운동 세력 안에서도 어느 정도 불편한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일까요? 이곳 서울 여의도 5.16 광장에서는 150만 명 가까운 시민이 모인 가운데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 전국에선 연일 대규모 반공 벌기대회가 열렸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의 공산화는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절박한 위기로 다가왔다. 혈서를 쓰며 반공을 결의하는 모습은 뉴스를 통해 그대로 보도됐다. 유신 정권은 이러한 반공 벌기대회를 이용해